안녕하세요, 멘탈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뉴욕타임즈에서 93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소설 원작의 동명영화 오베라는 남자의 미국판 리메이크 작품이자 톰 행크스 배우의 까칠하고 따뜻한 연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오터라는 남자 리뷰입니다. I have a cat. You think you have to do everything on your own? 영화 오토라는 남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규칙을 결벽증 수준으로 준수하려는 주인공 오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토는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방해하는 이웃들로 인해 죽지 못해 사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이렇듯 이 영화는 사소한 참견이 어떠한 친절을 만들어내고 이 작은 친절이 사랑이라는 영향력으로 퍼지기까지의 과정을 담백하면서도 은은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작품을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오베라는 남자로 먼저 접했고 그 이후에 소설 원작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원작과의 관계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16년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야기할 만한 점은 딱히 배우가 다른 거랑 주인공 이름이 오토로 바뀌었다? 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서사의 흐름이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바꾼 이유가 농담 정도로밖에 안 쓰여서 딱히 바꿀 이유가 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원작 소설을 재밌게 읽어서 2016년 영화를 봤는데 실망하셨던 팬들에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소설을 안 읽어보셨거나 2016년 버전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감정으로 극장을 나올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OST 선정이 너무 좋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귀가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런데 서사의 흐름은 같지만 각본에서 딱 하나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영화의 배경이 현대시대에 맞게 각색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계의 대결 구도였던 사브와 볼보에 대한 이야기를 쉐보레와 포드로 바꿔서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거나 기차혁신에서 당장 사람이 위험한데 휴대폰을 들고 컨텐츠를 촬영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좀 더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과 동시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 개연성과 설득력을 더해주었죠. 미디어 매체의 발전에 대한 변화를 비롯해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도 현대에 맞게 각색이 되어 있는데요. 오토의 아내인 소냐는 자신의 제자가 트랜스젠더임에도 그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서사를 추가함으로써 오토가 자전거를 고쳐주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맨 처음에 공장 일을 하던 오토가 회사에서 잘린 것이 아닌 직접 퇴사를 한 것으로 묘사해 일처리가 확실한 노인보다는 좀 모자라긴 해도 순해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더 높게 띄워주는 것으로 묘사하는 등 기존의 서사에서 흐름상 문제가 없도록 배경을 현대로 센스 있게 재구성한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배경이 현대물 느낌이 나다 보니 희로애락이 2배로 느껴지는 효과도 있더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사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톰 행크스 배우의 인상이 너무 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화 시작부터 주인공 오토가 무뚝뚝하고 까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변 이웃들이 오히려 매너가 없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이전 작품과 살짝 다른 첫인상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의도 없고 매너도 부족한 것을 넘어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기우는 사회가 엿보였었던 만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타인에게 친절함을 요구하기엔 너무 과도한 부탁으로 느껴지는 시대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온 오토와 아직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세월이 지나지 않은 이웃들 간의 눈치 없는 눈치성 같은 구도를 묘사하는 듯 보였으나 오토는 죽으려고 할 때마다 삶을 계속 연명시켜주는 이웃들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그들이 부탁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영화가 중반에 넘어서면서부터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게 오토는 당장 언제든 죽을 수 있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그 결벽증 때문에 억지로 도와주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애초에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요. 진짜 죽고 싶었던 거라면 자신이 베푼 친절로 인해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아 친절을 다시 베풀게 되는, 즉 본인이 계획했던 완벽한 죽음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음에도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대사를 날립니다. 이런 게 바로 삶이지 라는 대사를 말이죠. 덕분에 영화는 사랑과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행복이 다가와도 이것을 찾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누리고 나눌 수 없듯이요.
사실 이렇게 친절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무기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에 제게는 정말 따뜻한 순간을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오토가 소냐와 사랑했던 시기와 이웃들의 친절함으로 인해 행복했던 시기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